중국 제련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더 비싸잖아요. 파는 것보다.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CATL 장신성 리튬 공장이 생산 중단이 됐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남미 아르헨티나 요모 공장에서 만드는 비용이 가장 싸요. 가격 경쟁률이 가장 강하다는 거잖아요. 만들면 손실 나는 구간까지 오고 또 생산 중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더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락할 수 있는 바닥까지 왔다. 2차 전지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바닥으로 보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왜 바닥인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닥 신호 중에 가장 첫 번째 바닥 신호는 실적입니다. 실적. 그런데 보면 2차 전지가 3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실적이 바닥 신호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3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고 4분기 내년으로 되면 실적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지금이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바닥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3분기가 얼마나 실적이 안 좋은지 그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보게 되면 제가 2차 전지 여기 보면 소재주, 양극재부터 해서 동박 쫙 있는 대장주들 다 실적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영업이익을 다 더했거든요. 이 기업들 영업이익을 다 더했더니 올해 3분기 2,622억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입니다. 2,000억 넘는 적자. 그랬더니 얘네들 작년 3분기 때 봤더니 1,689억 흑자랐습니다. 작년에 1,600억 흑자에서 2,600억 적자로 엄청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2분기 800억 적자에서 2,600억 적자로 정말 큰 적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3분기 때 적자로 따지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가장 피크라는 겁니다. 적자가. 그리고부터 좋아지게 되면 지금이 바닥 신호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극재 대장주인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실적 추이를 가져왔거든요. 실적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이것은 미래에셋 리포트 단위는 10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3분기가 10억입니다. 10억 영업이익이. 그렇지만 4분기 때 50억 예상을 하고요. 내년 1분기 때는 310억으로 확 좋아질 거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지금이 바닥이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분기가 412억 크게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한 283억 적자 예상을 하고요. 대신 적자가 줄어들고 내년 1분기가 되면 한 15억 적자, 2분기가 되면 261억 흑자로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그래서 보면 이번 3분기가 실적으로 본다면 최악의 국면이다. 즉 주가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가장 안 좋을 때가 주가 바닥이니까요. 그리고 4분기 내년으로 가면 실적이 확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실적이 바닥 신호가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 신호는 업황입니다. 업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인데 계속 성장을 합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특히 전기차 침투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성장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시장별로 YOY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보면 우리가 가장 주력으로 삼는 북미 시장이 30% 성장을 하고 그 다음 유럽 시장이 26%, 그 다음 지금까지 성장을 견인한 중국이 13%. 즉 내년에는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중심으로 상승을 한다. 여기가 우리 주력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2차 전지 산업에게는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큰 호재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왜 지금이 업황적으로 저점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배터리 가격입니다. 여기에 뭐 주황색이 NCM 배터리이고 까만색이 LFP 배터리 두 개 상관없이 보면 배터리 가격이 확 급락을 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뭐 수직 낙하하듯이 하락하며 배터리에 납품하는 2차 전지 소재 가격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졌는데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보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대중화가 가면서 특히 북미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일 때 지금이 업황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점, 즉 업황 바닥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황적으로도 지금이 바닥 신호가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주황색은 다른 것보다 전체 신차 가격이고 까만색은 전기차 신차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죠. 이게 가격이 좁혀진다는 것은 전기차가 본격적인 대중화로 갈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중화로 가고 업황도 지금이 가장 낮고 내년 후내년 가면서 대중화 가면서 업황도 훨씬 좋아진다. 따라서 첫 번째 실적, 두 번째 업황 사실 이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가격 하면서 대중화 가면서 많이 팔리니까 우리 실적도 내년 가면서 좋아진다. 그래서 바닥 신호가 동시에 나왔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소재주, 양극재, 전해액, 동박, 분리막 요 가격도 보면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멈췄죠. 보면 가격이 전해액도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멈췄고요. 동박은 살짝 반등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분리막도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멈췄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고 내년에는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배터리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 바닥 신호가 나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좀 더 분기적으로 분기별로 끊어서 업황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게 되면 요거 미래에셋 리포트인데 메뉴에 여기 P라고 쓰게 닿는 P는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그 밑에 Q는 물량입니다. 즉 어떤 제품을 얼마 가격에 팠냐 이거 두 개 곱하면 매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밑에 수익성으로 표시가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 때 보면 가격도 하락을 하고 수익성도 줄고 Q도 줄고 보면 다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업황이 가장 안 좋다는 거죠. 다 주니까. 그런데 4분기로 가면서 이제 주는 게 멈춘다. 더 이상 안 주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때는 명확하게 가격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멈추고 수익성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쪽 그리고 물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확 계속해서 간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이 업황적으로도 가장 어렵다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IRA 법안 폐지가 되면 업황이 이렇게 가지 않고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IRA 법안 폐지는 안 됩니다. 크게 보면 일단 먼저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려면 상원에서 60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이 60명이 안 되잖아요. 즉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산을 가지고 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한다. 그것도 절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런
IRA 수혜를 받고 있는 공화의원 18명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가 안 돼요,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조금은 수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큰 틀에서 변화가 생기거나 뭐 IRA 법안이 폐지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뭐 최근에 폐지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급락을 했는데 보면 단기 급락이고 바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게 폐지가 아니라는 거 시장에서 알았다는 거죠. 이처럼 IRA 법안 폐지,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실적 바닥 신호 나왔고, 업황 2차전지 업황 바닥 신호 나왔고, 그럼 하나가 남았잖아요. 하나, 마지막 바닥 신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2차전지에는 공매도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었잖아요. 이 공매도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날 11월 5일 그리고 한 11월 19일 요 짧은 기간 동안 공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줄었냐,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많은 공매도가 한 9%나 확 줄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매도를 친 세력도 지금이 바닥이구나. 공매도는 주가가 가장 낮을 때 사서 갚아야 수익을 내니까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바닥으로 본 겁니다. 따라서 공매도 입장에서도 바닥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에 뭐 많이 감소를 하고 이랬던 대주전자제로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어떤 공매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업황 바닥, 실적 바닥 신호가 나오고 공매도 바닥 신호가 나왔을 때 이들 종목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료, 요런 쪽에는 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제 제가 2차 전지는 바닥 신호가 나왔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V자 반등, 그건 어렵습니다. 뭐 저 마음 같아서는 바로 V자 반등 기대하고 싶지만 어려운 이유는 먼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2차 전지 가장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에이션입니다.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 예상 PER을 보게 되면 50세배입니다. 상당히 고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PER이, 선행 PER이 8배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뭐 정말 크게 고평가가 돼 있죠. 그런데 이 고평가됐다는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뭐 CATL이라든가 BILT는 내년이 되면 19배나 18배 정도입니다. 즉 같은 동종 업종에 비해서도 훨씬 고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내년에 가면 이게 한 29배로 줄어들고요. 그때 뭐 CATL이나 BILT는 한 5배, 4배로 줄어들고요. 즉 동종 업계에 비해서 고평가됐다는 것은 바닥이 나왔지만 바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따라서 지루한 횡보가 나올 수 있다. 요건 머릿속에 꼭 넣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횡보가 나올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요것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차 전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전기차 대중화 오기 전에 태양광 대중화가 왔는 측면, 그때 주가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또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보면 2006년, 7년 이때 보면 태양광이 이제 대중화된다. 그러면서 태양광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를 막 넘어갔어요. 그때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OCI 홀딩스 월봉 차트를 보면 확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중국 기업이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수직 낙하를 해요. 확 떨어질 때 OCI 홀딩스 주가도 확 빠지고,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바닥에서 횡보를 할 때 가격은 하락해서 한 1년 8개월 정도 횡보를 했고요. 횡보 후에 자세히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태양광이 대중화되면서 매출액이 확 늘고 OCI 홀딩스가 뒤에서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2차 전지가 가장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 한 2분기 넘어서 상반기까지건 이런 어떤 횡보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가 오면 앞에 태양광 때처럼 크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좀 물려서 어려우신 분들은 내년에 이런 전기차 대중화 나오면서 상승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횡보가 이어질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업황이 좋아지면서 횡보잖아요. 그러면 저점은 조금씩 높일 거, 고점도 조금씩 높이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횡보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보면 11월 5일 트럼프가 11월 6일 트럼프 당선되고 한 차례 흔들렸던 그 부분까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을 조금 축소를 했다가 또 조정이 나오면 앞점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지점 또 어떤 비중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경고점을 또 살짝 넘어가면 또 비중을 줄이시고 또 조정이 나오면 또 비중을 늘리시고 그러다가 내년에 대중화를 보고 크게 확 움직임을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컨트롤에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정받은 포스코 홀딩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해도 됩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보게 되면 주력 산업인 철강도 어렵고 2차 전지도 지금 캐전 구간에서 어렵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형주라는 것은 항상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가장 어려울 때 사놓고 기다리면 다 수익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 사놓고 업황이 좋아지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업황이 어려워질 때 사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업황이 턴을 하기 시작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철강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번 3분기 때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철강 부분 중에서도 사실 중국 자회사가 가장 어렵고 기업이 어려웠다. 그건 중국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 자회사가 어려웠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철강 가격입니다. 보게 되면 열연가, 냉연가, 철근, 그 다음에 호판 가격인데 보게 되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9월, 10월, 11월 오면서 확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상승을 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8월 달에 중국이 더 이상 제철소 짓지 마. 그 시가 나왔고 그러면 공급이 더 이상 안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막대한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따라 철근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중국 자회사가 이제 4분기 때부터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수 있다. 요게 내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나라 철근 가격 후판 마찬가지고 보면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중국 가격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나면 또 1에서 2분기입니다. 개월보단 지나면 반영이 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등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격도 바닥을 멈추고 턴을 할 확률이 높다. 즉 주력인 철강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이 바닥이다.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도 된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2차 전지 쪽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죠. 리튬. 그래서 리튬 가격이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어떤 그래프가 하면 현재 탄산 리튬 스팟 가격을 요렇게 점선으로 연결을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란 막대 그래프는 탄산 리튬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코스트. 그러면 지금 중국 제련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더 비싸잖아요. 파는 것보다. 그러면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CATL 장신성 리튬 공장이 생산 중단은 됐고요. 요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남미 아르헨티나 염호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염호 공장에서 만드는 비용이 가장 싸요. 그러면 가격 경쟁률이 가장 강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면 손실나는 구간까지 오고 또 생산 중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이 더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리튬 가격도 하락할 수 있는 바닥까지 왔다. 이 얘기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어려운 위치다. 즉 지금이 가장 어려운 저점 위치다. 이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철강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따라서 제가 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서 되듯이 지금이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화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화재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2022년인가요? 뭐 태풍이 오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침수되고 1년간 공장 가동이 어려울 거다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저점이랐습니다. 악재가 쏟아졌을 때. 그처럼 지금처럼 모든 게 가장 어려울 때가 저점이고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수익권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뭐 충분히 뭐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다리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팁을 하나 드리면 내년에 IRA 법안에 따라서 중국산 리튬은 사용 못합니다. 북미로 들어가는 데는. 그러면 북미 쪽에 거래되는 리튬은 프리미엄이 붙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따라서 리튬 가격은 보면 요 노란색이 리튬 가격인데 진짜 강하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지만 이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단계까지 점진적인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부터 북미 시장에는 중국 리튬을 못 쓴다. 그러면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 있다. 즉 포스코 홀딩스에는 정말 호재지요. 따라서 뭐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고 한 70개 이상 2차 전지 관련주, 대장주부터 해서 중소형 장비주까지 전부 다 엑셀 파일에 실적 정리를 쫙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대형주, 3부에 보면 대형주 실적이 정말 안 좋다 보여드렸듯이 다 했더니 다 안 좋아요, 2차 전지가.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실적이 싹 좋아지는 섹터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섹터는 다른 게 아니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요 부분 섹터들이 그래도 가장 실적이 좋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4680 원통형 배터리 중에 TCC 스틸, 동원 시스템 필에너지는 작년 3분기 때 비해서 올해 3분기 때 더 좋아졌어요. 2차 전지는 최악으로 실적이 안 좋았지만 얘네들은 더 좋아졌거든요. 여기에다가 4680 원통형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양산에 들어간다는 이런 어떤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면 TCC 스틸, 동원 시스템 필에너지 원통형 배터리 중에 실적이 작년 3분기보다 좋아진 요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고 요 중에서도 뭐 PER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만 가지고 뭐 환산해서 PER 내면 가장 저평가는 동원 시스템이거든요. 동원 시스템즈를 먼저 탑픽에 놓고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2차 전지 섹터 이래 관심 있게 보시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뭐 지금 딱 샀어
계속 보유해서 크게 수익 내겠다 이거 아닙니다. 2차 전지는 제가 3부에서 설명드렸지만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 축소, 밀리면 또 재매수, 비중 축소 이런 전략이니까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반등을 보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산업 사이클이 흘러가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뭐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는 요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 섹터다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중소형 장비주 중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제가 한 70여 개 다 중소형 장비주까지 실적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실적적으로 가장 유리한 종목, 뭐 한 종목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게 아니고 코윈테크입니다. 코윈테크는 보게 되면 2023년 3분기,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이 48억인데 올해 80억으로 확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3분기 기준 PER이 한 5배 정도로 워낙 낮으니까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보면 11월 초에 거래량을 내고 상한가가 갔거든요. 요건 다른 게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 납품입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2차 전지 선도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 장비 시장을 먼저 선점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11월 달에 호실적도 나왔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놓고 쭉 가는 게 아니고 반등을 보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중소형 장비주들은 항상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달 제일 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 요건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로 지금은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같이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좀 더 반등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2차 전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팁, 요것은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에 나왔는 걸 하나 뭐 좋은 리포트라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여러분,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2차 전지 비중 확대 전략을 냈습니다. 3부에서 저평가됐던 신호, 세 가지 신호 설명드렸는데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비중 확대 신호까지 냈고요, 리포트로. 그리고 리포트에서 관심 가질 만한 전략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쪽 여기에는 테슬라를 포함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LFP,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또 대량 수주를 받았잖아요. 물론 당장 양산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LFP 배터리 관련, 그래서 양가에 요걸 놓고 겹치는 교집합, 겹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 어느 하나라도 좋아지면 수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요 겹치면 관심을 가지자, 요 전략이 요번 뭐 미래에셋 리포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요 겹치는 종목 중에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양극재는 LNF고, 장비는 PNT,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요렇게 탑픽으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전략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또 자기가 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거사 리포트 같은 경우들은 또 자주자주 참고를 해보시고, 또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도 이희경 경제TV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또 자주 또 유튜브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대표님만의 주식 매수 기법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뭐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 뭐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은 워낙 뭐 다양하고 많이들 아시니까 그거 외에 특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에게 팁을 한번 드리려고 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잘 만들어서 상장이 됐고 가장 높은 최대 주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사비를 들였어. 자기 회사 주식을 막 사요. 왜 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주가가 최대 주주가 생각했는 것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장내 매수를 하죠. 개인들처럼 장내 매수를 통해서 회사를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주식시장에서 직접 장내 매수하는 거, 이런 기업들은 지나고 나면 크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내 매수는 명확하게 장내 매수, 몇 주를 샀고 얼마에 샀다 공시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렇게 장내 매수 1000주, 2000주가 아니고 10만 주, 30만 주 대량으로 샀는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이 어려울 때 같이 사놓고 나면 최대 주주하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어느 순간 크게 가는 경우들 훨씬 많았으니까요. 이런 것도 팁을 해보시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1세대, 2세대가 물러나고 다음 세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경영을 했어요.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정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정려를 할까요? 주가가 여러분 주당 10,000원에 100만 주 정리한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이 40%니까 엄청나게 세금 내죠. 근데 주가가 1,000원일 때 정려를 하면 1,000원 곱하기 100만 주 1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최대 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점은 자기 회사 주가가 스스로 가장 낮다고 판단됐을 때 대량의 정려가 일어나거든요. 물론 최대 주주가 돌아가셔서 한 번에 일어나는 정려 이런 거 외에 살아계시는데 경영권 승계, 이것도 보면 다 나와요. 정려 얼마에 했고 이런 것도 정려라고 딱 찍혀 나와요. 주식이 공시에. 그래서 요렇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정려 공시가 나왔다. 그것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러면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요런 거. 또는 여러분, 큰 돈이 움직인다.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공시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자본금이라든가 변화가 생기면 공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돈이 기업에 확 들어왔다. 공시가 나왔다. 또는 주식 지분을 확 매수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또 매수하면 크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공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건데, 공시 공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접근하기 어려우신데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에 오면 공시 관련된 케이스들 다 정리가 되고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시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은 한번 시청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요즘 또 참고하셔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공시 공부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국내 시장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어렵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시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조금만 힘을 내고 또 이럴 때 또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내년 후내년 크게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들 힘들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